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오늘은요, 제 독서 습관, 어떤 루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독서가 취미를 넘어 이제 습관이 돼서 한 권 끝나면 바로 다음 책을 자연스럽게 읽기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것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번에 한 권씩 읽었었는데 요즘은 여러 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편입니다. 제 독서 습관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읽기는 방금 말했던 대로 여러 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편이고, 처음에는 좀 헷갈리니까 한 권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고르는 방법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냥 땡기는 장르를 읽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땡기는 게 없을 때는 베스트셀러에서 고르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소설을 제일 좋아하고요. 에세이도 좋아하는 편이고, 가끔 좀 너무 편협하게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 다른 장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뭐 자기계발 이런 걸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책 그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서 시간 날 때 업데이트 되는 목록을 구경하면서 책을 고르기도 하고요. 그냥 장르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제목이나 그냥 단순하게 표지 느낌대로 고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예스14 북클럽을 이용 중인데, 이 어플의 그 대여 화면에는 사용자 리뷰나 별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낌대로 딱 고르고 읽어봤을 때 재밌는 경우에는 진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엄청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게 잘 모르는 작가님의 책일 경우에는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재미없을 때는 그냥 중간에 하차하기도 합니다. 책 읽을 때는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읽고 한두 시간 정도? 그 정도씩 이제 집중을 해서 읽을 때도 있고, 아니면 짬날 때마다 조금씩 읽을 때도 있고, 진짜 재밌는 책은 몇 시간씩 읽기도 하고요. 그 제 몰입도와 그 허용된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시간이 나면 그냥 책을 집어서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을 때 필요한 건 아이패드하고 안경. 아이패드로는 책을 보기도 하는데 주로 독서노트 때문에 필수로 준비합니다. 저는 독서노트를 이렇게 굿노트 어플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어요. 예전에 써두었던 걸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이패드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귀찮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책별로 노트를 따로 구분하고 있고요. 여기 날짜가 똑같은 건 얼마 전에 썸네일에 보이는 그 첫 페이지 서식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장에는 독서의 간략한 정보를 기입하고 다음 장부터는 굿노트 기본 서식을 이용해서 책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소설인 경우에는 뭐 인물 관계도나 사건을 정리하기도 하고, 뭐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지식 관련된 서적은 챕터별로 그 내용을 따로 요약하면서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자책을 주로 읽는 편이거든요. 전자책은 크레마, 아이패드,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보고 있고, 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나 집에서, 아이패드도 집에서, 그리고 핸드폰은 걸으면서 이북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아이패드에서는 그 분할 화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에는 책, 오른쪽에는 노트를 두고 바로바로 적으면서 보기도 해요. 근데 막 책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집중해서 쭉 읽고 싶으면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일단 다 체크를 해두고, 그날 독서를 마칠 때 하이라이트 모음으로 가서 독서 노트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또 종이책은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책에 이렇게 가로로 붙인 것은 메모하고 싶은 문장들이고, 또 이렇게 세로로 붙인 것은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뭔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붙여서 표시해요. 그래서 그 문장들은 노트에 따로 적어두면서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고 뭐 세로로 붙인 페이지에 관해서도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정리합니다. 이렇게 읽고 나서 느낌이나 생각을 노트에 자세하게 풀어서 적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정리만 하는 것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용이나 이제 감상을 짧게 써서 인스타에 업로드합니다. 이게 제 독서 습관 중 읽고 쓰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듣는 건 이북 어플에서 듣기 기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봉투라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젠체하며 영어로 envelope 라고 해야 할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딱딱한 목소리지만 그래도 저는 적응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괄호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구분 없이 그냥 쭉 읽으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고 출처 표기 같은 것도 그냥 전부 다 읽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한글이랑 영어 목소리가 조금 달라서 거슬리기는 하는데 근데 뭐 이제 저는 그냥 익숙해져서 괜찮더라고요. 들을 때는 뭐 에세이나 소설도 좀 이렇게 내용 전개가 편안하고 쉬운 것들 위주로 듣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걸으면서 이제 딴 데도 좀 보고 마주오는 사람도 피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데에 정신이 더 쏠려서 책 내용에 집중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 2년 넘게 듣다 보니까 걸으면서 듣는 게 의외로 되게 재미있고 집중도 더 잘 돼요. 산책할 때 들으면 더 집중이 잘 되는 편이고요. 집에서 청소하거나 그럴 때도 책을 들어요. 아니면 뭐 잠자기 전에 너무 정신이 또렷할 때 있잖아요.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그냥 책 음성 틀어놓고 눈 감고 있어요. 예스24 이북 어플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맞춰놓고 듣다 보면은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오디오북에 좀 도전을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재생산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독후감을 쓰거나 북스타그램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쓰기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독서 모임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감상이 훨씬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누군가와 말합니다. 친구와의 독서 모임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같이 읽을 책을 먼저 정하고 기간도 정해두고요. 읽고 나서 우선 각자의 감상을 밴드 어플에 글로 써서 올려두고 나중에 만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가끔 바쁘거나 그러면 조율해서 일정을 늦추기도 하고 몇 개월 쉴 때도 있지만 뭐 그래도 계속해서 같이 책 보고 이야기 나누고 네,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의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뭐 좋았다, 뭐가 좋았는지 뭐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오래된 친구지만 또 매번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정말 많아요. 이 책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으로 좀 나누기 어려웠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각자 해왔던 생각이 다시 또 재생산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 친구한테 이런 면도 있었고 저런 고민도 있구나 하면서 진짜 좀 그 대화의 범위가 넓어지고 뭔가 우정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는 따로 다른 독서 모임에 한 1년 정도 참여했었는데 그것도 진짜 좋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책 하나로 2시간, 3시간씩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막 서로 말하고 싶어서 오디오가 겹칠 때도 꽤 많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리더가 교통 정리를 해주고요. 막 그렇게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독서 모임에서는 되게 다양한 주제로 그룹이 나뉘어 있었고, 또 모임마다 한 5명에서 한 15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았고요. 또 이제 책을 읽어오고 리더분이 진행을 하시고 각자 생각도 나누고 인상 깊었던 부분 얘기하면서 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뭐 얘기가 이제 진행자의 개입이 없어도 저절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갈 때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낯가림이 좀 있는 편이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다른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할 말이 더 많고 뭔가 건전하고 건강한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책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부분이 언급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친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직업이나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니까 대화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제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게 되게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이번 책은 그냥 그런데 싶었지만 모임에 가서 대화를 통해 이제 책을 한 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면 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중요하고 유익한 거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 독서 모임도 점점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만간 온라인 독서 모임에도 한번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튜브를 하는 것도 말하기의 일종이랍니다. 사실 저는 수준이 높거나 깊이 있는 독자는 아니거든요. 다독가도 아니고 또 어려운 책은 또 잘 못 읽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북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나 정도로 책을 읽는 사람이 북튜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어느 날 문득 한번 해보지 뭐. 그래도 나 책 좋아하니까 좀 이렇게 취향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할 예정이고요. 이 좋아하는 마음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누고 또 표출하고 싶고 좋았던 책을 그저 알리고 싶은 그런 소박한 북튜버입니다. 아무튼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독서 루틴을 가진 독자고요. 또 좋은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분들께 감사하고 좋은 책 만들어주는 또 출판사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미래의 작가분들께도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셔서 다른 사람의 루틴이 궁금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더 재미있고 풍부하게 읽어나가는 다른 독자분들의 습관이 궁금하네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독서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독서라는 행위를 꼭 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흥미있는 관심사에 대한 책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읽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베스트나 스테디셀러 목록을 참고하시는 건 쉽고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명한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작가의 책이 꼭 나한테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베스트나 스테디셀러를 참고하시되 남들이 보니까 유명하니까 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두고 고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이 끌리는 책을 골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를 할 때도 자기만의 페이스와 방식대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루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